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10년 동안 엄마를 간병하고 있는 조범입니다. 제가 숏폼으로 많이 하고 있다가 오늘 좀 이렇게 길게 좀 얘기해보고 싶어가지고 처음으로 좀 이제 길게 얘기하려고 말이 잘 안 나오네. 굉장히 좀 어색한데 그래도 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.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다 보면 댓글들을 진짜 많이 받아요. 그 중에 거의 99%는 좋은 얘기밖에 없습니다. 응원합니다, 힘내세요 같이 되게 저한테 힘이 되고 좋은 얘기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1%도 안 될 거예요. 좀 안 좋은 말들이 좀 있어요. 흔히 말하는 악플이라고 해야 되죠. 악플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이게 그냥 한번 보면 넘기고 그냥 지우면 되는데 이게 자꾸 뭔가 이게 기억에 남더라고요. 아, 이거 내가 언젠가는 길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꼭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, 예를 들어서 그 안 좋은 말들이 막 마냥 뭐 비난하거나 그런 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걱정 플러스 뭐라고 해야 될까? 걱정 플러스 좀 지나친 관심?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라,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오늘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왔거든요. 병들어서 오래 사는 게 정당한가? 자식 인생을 담보 삼아 생명을 유지하는 게 과연 지겹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. 제가 이 댓글 보고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. 이걸 보고 막 엄청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우선 첫 줄부터 보자면, 병들어서 오래 사는 게 정당할까라는 거는 결국 저희 엄마 말이 있는 건데, 제가 10년 동안 엄마를 보면서 과연 엄마는 이렇게 아프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살고만 싶었을까?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. 솔직히 저는 제가 만약에 엄마라면 마냥 뭐 살고만 싶다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긴 해요. 가족이 아무리 옆에 있고 가족들 보면 옆에서 가족들이 해준다 하더라도 엄마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적고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고 뭐 한두 살 아기 정도 되니까 기본적인 생활이 본인 스스로가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가끔 엄마가 오래 살고 싶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안락사가 뭐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, 저희 엄마를 살리겠다는 수술 동의를 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희 보호자 입장에서는 엄마를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어요. 엄마를 그때부터는 계속 살리겠다는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엄마가 조금 더 낫게, 조금 더 엄마가 생활이 개선이 될 수 있게 노력은 하지만 저희가 뭔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.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아직까지 현대 기술로 또 엄마를 치료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, 엄마가 만약에 살고 싶다는 이유는 하나는 딱 하나이지 않을까?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엄마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을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제가 34살인데 제 나이 또래 애들보다는 엄마랑 진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엄마랑 같이 잠을 자고 엄마를 이제 매일 시켜드리면서 제 나이 또래 못 느끼는 감정을 저도 느끼고 있고, 엄마도 엄마 연세에 비해 이렇게까지 같이 보내는 경우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되게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그거에 대해서는 내 자식을 위해서, 자식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를 시켜주는데 내가 그걸 위해서라도 하루하루 그래도 잘 살아나가 보자 정도는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렇게라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희망과 행복이 없이 사는 거는 제가 그게 너무 슬픈 것 같아서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, 첫 번째. 그래서 저 이거 보고는 그냥 많은 생각을 했는데, 그 밑에 이제 다음 내용을 보면 자식 인생을 담보 삼아 생명을 유지하는 게 과연 이라는 말을 보고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, 간병의 선택은 결국 엄마가 한 게 아니고 제가 한 거거든요. 제가 한 거고, 그게 기간이 지나서 10년이 왔을 때 제가 성격상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기도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, 솔직히 엄청 후회를 한 적은 없어요. 한번 힘들어서 진짜 이거를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지만 진짜 후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한 게 있는데, 저는 엄마를 후회하려고 간병한 게 아니에요. 저는 후회를 안 하고 싶고, 그래서 제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엄마 관련된 간병 외에도 계속 일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, 제 꿈이 이제 죽을 때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어 보다는 엄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 자아도 엄청 실현할 수 있고, 제가 죽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까지 막 엄청 후회한 적은 없는데, 근데 더군다나 제가 작년에 어쨌든 11월 때부터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한 두세 달 사이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가분할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더 후회를 안 해요. 후회를 할 수가 없죠. 왜냐면 34살 살면서 제가 10년 동안 한 이 결과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좋아해주고 10년 동안의 이 제 선택을 더 후회를 안 하게 된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덕분에. 그래서 진짜 요새는 너무 행복하게 진짜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, 결국 가장 제가 큰 원동력은 내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을 때가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요. 후회도 안 하게 되고. 근데 이제 저 같은 또래나 이렇게 뭐 청년들이나 또 어르신분들도 간병할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, 그런 분들이 저같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자. 그래서 제가 최근에 대학교도 다니면서 심리상담도 배우고 컨텐츠를 좀 더 키우면서 조금 더 선양 영향력을 갈 수 있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결국 선택은 내가 한다는 거, 그 얘기도 하고 싶다 마지막에.
엄마 덕분에 저를 알게 됐어요. 원래 저도 20살 초반에 엄마가 아팠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간병을 시작해서 제가 엄마 자면 제가 혼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제 또래 친구들은 이제 술 마시거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뭐 학교 생활을 한다거나, 근데 저는 그때 진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, 저에 대해서.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나는 좀 주는 사랑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저는 사랑의 행태가 이렇게 주고 받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좀 이렇게 남들한테 뭘 주고 남들에게 좀 친절과 배려를 해줬을 때 굉장한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를 이제 엄마 간병하면서 되게 구체화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저는 엄마 간병하면서 저를 진짜 좀 많이 알게 되거든요. 저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내가 엄마를 왜 간병을 하고 거기에서 그 간병에서 내가 얻는 건 뭐고, 그래서 그 행복감을 내가 왜 느끼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씩을 대해서 그래도 고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이것도 되게 좋게 말하면 긍정적인 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 좀 합리화할 수도 있긴 한데 전 굉장히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.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근데 합리하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. 저 말고도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. 합리화를 잘하면 그래도 오늘 하루가 그래도 또 잘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서 오늘의 결론, 갑자기 힘든 상황일수록 합리화를 잘하자. 합리화 잘하면 오늘 하루는 행복하다. 제가 앞으로 이렇게 긴 롱폼 콘텐츠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사연이나 뭐 고민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심리상담을 배우게 됐잖아요. 배우면서 계속 컨텐츠에도 써먹으려고 하거든요. 제가 이론적으로 이제 상담하는 걸 배우니까. 특히 가족 관련돼서 뭔가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컨텐츠를 잘 해서 상담을 아주 친절하게 해보겠습니다. 제 마지막 인사,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.